이제 일본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 뭐 사거리 900km 되는 뭐 제점 ER이라든지 이런 예. 순항 미사일 이제 또 도입한다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일본이 보면 전수방위 예. 이제 정책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요. 예. 사실 어느 나라고 자기의 군대가 네. 군대의 목표가 침략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 이제 공격했을 때 방어라고 방어죠. 얘기를 하는 네. 것이고요. 사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무기고 방어 무기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뭐냐면 일본이 그동안 보여줬던 태도들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폭격기 네. 혹은 이제 그 미사일,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항모,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안 가져가겠다고 일본이 그동안 얘기를 하면서 얘를 대표적인 네. 공세적 무기로 인식을 하고 안 갖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네. 없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두 가지인데, 자, 일단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호전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제가 볼 때도 일본이 호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하고 저렇게 각을 세우는데 호전적이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네. 뭐 그야말로 뭐 부처님 강원도 토막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대 무기 체계 자체가요. 이 지금 말씀한 걸 빼놓고는 이게 뭐 공격이건 방어건 간에 이게 뭐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자, 뭐 일본이 군사 대국화한다, 뭐 강화한다, 그냥 군대로서 모양을 갖춰 나간다.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냐 안 되냐의 측면에서 이제 뭐 분석을 하고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우주 분야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 사실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강국들은 우주 쪽에 굉장히 우주의 군사적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근데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지금 이 동북아 동네에서 제일 박쥐. 그러니까 제일 박쥐란다. 그러니까 제일 맹인이요.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뭐 북한도 뭐 해당하겠지만 자 어쨌거나 군사력을 어느 정도 가진 나라 중에 제일 장인이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뭐 군사 뭐 첩보위성이면 저희가 하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고도 정찰기가 지금 뭐 스스로 된 게 하나 있습니까?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 일본은 보십시오. 그 98년도 대포동 쇼크 이후에 그 열심히 투자해서 패트리어트 팩3 사놓고 SM3 공동 개발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돈 많이 들인 게 정찰위성 도입에 엄청나게 돈을 들였습니다. 광학위성하고 레이더위성하고 해서 한 주씩 쏘 올리면서 여태까지 12개를 쏘 올렸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수명이 남아서 가동된다고 보는 게 8개가 가동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더 쏠 겁니다, 얘들. 10개 이상 뭐 그렇죠. 확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우리는 그거 뭐 하고 있었냐는 거죠, 맨날. 그 수륙기동단 일본의 해병대 있었죠. 이제 그 해병대를 이렇게 증강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뭐 확실하죠. 뭐 결국에 도서탈화. 그러니까 뭐 센카쿠 같은 무인도도 무인도겠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그 류크 열도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 유구 열도. 이제 거기 그쪽 자체가 지금 중국은 계속 그런 거 하니까 그거 원래 우리 땅이야. 센카쿠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거부터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이 서로 안 좋아지다 보면 지금 중국가 하는 모양새 봐서는 지금 거기까지 치고 나올 기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일본이 강화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륙기동단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규모가 지금이야 이제 뭐 한 연대급도 좀 안 되죠. 연대급이라고 보기도 좀 약간 부족한 정도인데 이게 뭐 몇 개 사단급이란다 이러면 야 이거는 일본 애들 이건 완전 침략군으로 나라가 바뀐다, 군국주의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뭐 연대나 1개 사단 수준 정도까지 간다라고 했을 경우는 야 일단은 자국의 그 도서 방어에 목표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인원들이 이제 결국은 뭐 이 중에 일부가 또 우리 마치 그 해병대가 우리 그 서북 5도에 배치돼 있듯 서북도에 배치돼 있듯이 얘들도 그 일부가 전진 배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일본은 나가는데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제가 볼 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선택은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사 얘기를 하고 뭐 독립군 얘기하고 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한 국가가 자기 안보 태세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활용하고 뭐 혹은 동맹급으로 혹은 우방급으로 활용하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백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전에 제발
이 주변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 세계적으로 안보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것부터 바라보라는 거죠.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게 사실 병자호란이 임진왜란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년도 안 돼가지고 난 거 아닙니까? 몇십 년 뒤에 벌어졌는데 그 임진왜란 교훈을 제대로 못 살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임진왜란 교훈이 뭐냐면 야 주변국 깔보지 말고 얘가 어떤 전략적 의도를 갖고 변해가는지를 꾸준히 보고 거기에 대응을 하라는 건데 일본이 그날이가 전국 통일돼가지고 해서 명치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뭐 일부 캐치했으면 모르지만 그게 국가 차원에서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고 우리 그 을사늑약 5개 조항 아닙니까? 5개 조항 마지막 항목이 뭡니까? 마지막 항목이 왕실의 존엄과 이걸 보존한다. 나라가 팔아먹히는 과정에서 왕은 자기의 저걸 챙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왕조나 이런 것들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요.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왕조는 왕의 존엄을 생각하고 왕을 지키는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특정한 세력, 특정한 이 어떤 뭐 정치 세력, 이 사람들의 개인적 이상과 개인적 방향성을 위해서 나라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지킨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장시간 저희 말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또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싶었습니다만 시간 제약 때문에 여기서 마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